맞습니다. 좀 그렇게 보여지고 상당히 2030 세대는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또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만약에 허경영 후보가 TV토론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상당히 스타성이 있잖아요. 그래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재미있는 토론회를 원하십니까? 지지율이 5%를 넘으면 토론회에서 허경영을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관련 법규를 좀 찾아봤어요. 그런데 지지율 5%를 넘더라도 이게 또 여러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실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, 이재명 후보, 윤석열 후보 등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? 저희들도 이제 상당히 난감합니다. 이제 허경영 후보 왜 이름을 안 넣느냐. 이렇게. 근데 사실 그 허경영 후보 또 지지율이 4%, 5% 수준에 나온 조사들도 가끔씩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정치 혐오, 불신, 냉소가 좀 투영된 결과가 다분히 있다. 이 점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제가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.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나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평균 지지율이 5% 이상인 후보자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5%를 놓고 지금 허경영 후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언론기관이 그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% 이상 있는 후보자라고 돼 있는데 또 이 언론기관이 또 지정이 좀 그렇죠. 요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방송 3사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.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제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4%대가 나오잖아요. 안철수 후보를 지금 넘어선 상황인데 그 요인이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그 최근에 전화를 무차별적으로 돌리는 거 이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만약에 허경영 후보가 TV토론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상당히 스타성이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고, 아마 그렇게 되면 방송사 측에서도 TV 토론을 맞수 토론 형태로 포맷을 좀 다르게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그 허경영 후보와 관련해서 또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그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참고로 그쪽 입장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런 현상들 자체가 이 정치 혐오, 정치 불신의 반작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맞습니다. 좀 그렇게 보여지고 상당히 2030 세대는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또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대한민국 정치인이 왜 정신교육대를 가야 되는가? 안 봐도 훤해요. 내가 하고 들어가면은 엄청난 것이 나중에 다 밝혀져.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공무원들이 예산 가지고 나한테 와서 따지고 뭐 하면은 유가원칙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뽑아오게 하면은 할 말가 없어져.